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리스크 완화 시그널 중에 하나인 3일 이평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길 날 또는 이 거래일에 다음 거래일인 이제 2월 첫 거래일에 주식을 좀 사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기 전에 1월 28일 날 이제 충분히 손바뀜이 났었는지부터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주식을 만약에 채우면 어느 정도 채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과매도 또는 과매수 관련된 지표인데 그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패닉 셀링과 패닉 바잉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종목들 가지고 변화율과 업사이드 거래량과 다운사이드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의 원천적으로 이제 이거를 소개했던 분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분이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엑셀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닉 셀링이 계속 발현되다가 이게 패닉 셀링이 발현이 되고 나면 보통 오영업이란에는 이제 패닉 바잉이 나타나게 되면서 과매수가 나타나면서 손바뀜이 나타나는데 연속으로 패닉 셀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패닉 셀링 다음에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타나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연속으로 이제 패닉 셀링이 나타나다가 1월 28일 날 이제 패닉 바잉이 한번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타났다라고 일단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패닉 바잉이 한번 있었지만 패닉 셀링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나서 어, 드디어 패닉 바잉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하락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월달 코스닥 하락률이나 코스피 하락률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이제 1월달 하락률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만 보더라도 거의 한 15%가 1개월 전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었느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여기 쭉 가보면 2008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전 대비 수익률이 코스닥이 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2000년도 때 대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이 커지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15%대 하락을 기록한 거는 한 달 단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기술적 분석들 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ADR이나 또는 RSI 지표가 과매도다라는 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이런 과매도에 저는 이제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을 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선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것들은 바텀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2월 첫 거래일에는 주식을 좀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매크로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여기다가 이제 2년이라고 이제 쳐보시면 저는 이제 뭐 모바일로도 인베스팅닷컴을 보는데 여기 이제 미국 단기 채권이 있습니다. 이 단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시장의 시세에는 좀 부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1년 그래프를 잘 보시고 이게 신고가가 계속 발생이 되면은 시세가 이번 반등 자체가 아주 단기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미국 2년 채권 수익률을 계속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2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 이평선 중에 모두를 다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험 시그널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3일, 5일, 10일선 이평선을 모두 이탈해도 이제 위험 신호인데 저는 이제 만약에 2년물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면은 이건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 자체가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아무도. 왜냐면 앞으로 일정 같은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일정에 만만한 일정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장중에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는 또 리스크 발생하는 시그널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니까 뭐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또다시 다 하회하면은
거의 또 주식을 또 그렇게 매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2월 첫 거래일은 주식을 살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엑셀 같은 거를 보면은 충분히 이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investing.com에서 뉴스에서 경제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이 경제 캘린더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2월 말까지 이제 신청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필터에서 이거를 지우기 누르신 다음에 미국만 체크하신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 적용하기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경제 지표 일정들 중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봐야 되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그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2월 달 들어가게 되면은 2월 10일 목요일 그러니까 2월 첫 주 거래가 좀 괜찮을 거고 2월 둘째 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2월 10일부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나 둘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되면서 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또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가 또 걱정이 되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연방 공개 FOMC 회의록이 이제 나오는데 이 회의록이 지금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1월 6일 날 이거 공개되면서 시장이 박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2월 달에는 언제 공개됐느냐를 보게 되면 2월 중순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여기 일정에서 보시게 되면 2월 중순쯤 되면은 물가 지표 나오죠. 그리고 2월 중순 조금 넘어가면 16일에서 18일 사이쯤 되면은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은 제가 봤을 때 상고하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월 중순쯤에 또 한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매매를 들어가는데 이 매매가 들어갔을 때 물리더라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 그 경제 지표 일정을 봐도 야 이것도 누가 파월이 나와가지고 또는 파월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번 의사록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인 이슈들이 더 이제 시장에서 불거지게 되면 이거 1월 달 나오면서 이제 시장 아작났듯이 2월 달 초반에 또 반등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시나리오 속에 머릿속에 넣어두고 여전히 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지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장 민감한 지표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면 그걸 종가상으로 딱 확인을 하면 그 다음 날 또는 다음 거래일에 오전 중에 대부분 다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때 같이 보는 게 채권 수익률도 볼 것이고 이 경제지표 일정상에서 물가지표들도 볼 것이고 이번에 이제 2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전 이제 21년도 2월 18일 나왔으니까 2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연준의 이제 회의록, 이 연준 회의록을 또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2월 중순 지나고 나면 약간의 어떤 리스크 완화를 통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또 한 번 더. 그래서 이번에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경제지표 일정상에서 만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뚫어가면서 시장이 미리 올라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회의록까지는 좀 사주 경계하면서 주식을 플레이하되 지금 만약 주식 산다면은 그래도 바텀에서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거에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너무 긴 그런 기업들 말고 그냥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최근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 이런 것들로 좀 채워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